야. 박수 소리 두 번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혹시 저기 문 좀 닫아주세요. 네. 처음 오신 분 손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처음 오신 분 모시고 오신 분 계세요. 네. 많이 계시네요. 저는 늘 사업 설명 때 얘기하거든요. 어떤 경로로 해서 왔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하지만 결코 그렇게 내 자의로 이곳까지 오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 처음에 그랬어요. 예를 들어 친구 따라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친구야 너 나랑 같이 다단계 할래?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너나 해 정도 나오면 이거는 좀 완만한 거고 보통 6등문자 서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넌 하라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 사업 처음 할 때 이 사업을 먼저 시작한 친구 2명을 심지어 탈퇴까지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말을 그렇게 못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18년도에 다시 가입시켰어요. 제가 원래 스폰서가 될 뻔했는데 제가 한참 밑에 파트너가 됐죠. 근데 제가 왜 그러면 이걸 뒤늦게 선택하고 나서 왜 그들을 다시 가입시키고 왜 지금 이 블루 다이아몬드 자리까지 왔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시작 자체를 이렇게 합니다. 안 넘어가네? 잠시만요. 넘어간다. 네. 어떻게 보시냐면 오늘 다단계나 아니면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피라미드나 이런 단어들을 잠깐만 내려놔 보실래요? 잠깐만 내려놔 보고 그냥 부업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할만한지 안 한지. 그냥 그렇게 심플하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저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꼭 보는 기준이 뭐냐면 그 회사의 안정성과 성장성 이런 것들을 봅니다. 내일에 대해서요. 그래야지 제가 이 일에 대해서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럼 저는 오늘 그 점에 착안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 회사의 어제입니다. 그냥 두 유태인 형제가요 2005년도에 시크릿 앤 스파라는 브랜드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처음부터 뭐 돈이 많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뭐 차려놓고 있냐? 그게 아닙니다. 이런 매대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써보고 알려지기 시작하고 제품이 좋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 40여 개국 600개 매장에 진출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 진출 9년 만에 누적 매출 1조 원을 달성했다라고 여기 지금 써있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다단계 매출이 아니라요. 그냥 오프라인 매장에서요. 이렇게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판매가 되던 회사라는 겁니다. 여기는 제주도 면세점에 제가 직접 다녀왔고요. 여기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입니다. 제가 파트너 선생님이 직접 가서 매장에서 실제로 이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거죠. 이렇게 40여 개국에서 판매되던 이 시크릿이라는 제품이 2011년도에 사업 방식을 하나 더 확장합니다.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바로 시크릿 다이렉트입니다. 그러면 왜 잘 되고 있었던 회사에서 다이렉트라는 시장 하나 더 열었을까? 간단하죠. 그냥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죠. 뭐 당연한 거 아닐까, 그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자체가 굉장히 스마트해졌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한번 옷을 보세요. 신고 있는 신발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굳이 비싼 가격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가서 신어보고 입어보고 인터넷에 사보죠. 그리고 가격 비교를 통해서 최저가 구매를 합니다. 현명하게 소비를 한다는 거죠. 소비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 직구 채널을 하나 더 열었어요. 2011년도에. 근데 2012년도에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그 다이렉트 유통을 가지고요. 제품에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반응이 이랬어요. 시크릿이 대체 뭐야? 뭔데 뭔가 다이렉트 시장으로 들어왔고 다단계는 뭐고 그래서 한 해 매출을 일으켰던 매출액이 고작 20억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마케팅 전략을 수정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주도에 입점을 해요. 언제? 2013년도에. 그럼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됐잖아요. 원래 비싸게 파는 매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싸게 파는 온라인숍을 열어야 정상입니다. 맞나요? 근데 얘네 지금 어떻게 했죠? 싸게 파는 온라인을 먼저 대한민국에 열어놓고 비싸게 파는 매장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 매장에서 매출을 올리겠다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시크릿을 주고 또 본격적으로 홍보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쪽 여기 한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매장 우리나라 매장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매장 가보셔도 데몬이라는 걸 해주죠. 그러면 사람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게 돼요. 이 제품 괜찮은데?
그렇게 해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1년 만에요. 6배 성장해서 130억의 매출을 올립니다. 마케팅 전략이 딱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 만에요. 740억을 하면서 또 6배 성장을 합니다. 3년 만에 총 50배 성장을 하면서 1000억 매출을 돌파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스킨케어로 1000억 매출을 돌파한 건 유일무이합니다. 그것도 3년 만에요. 그걸 시크릿이 이룬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2017년도에 1540억이라는 매출을 오릅니다. 스킨케어 단일 제품 가지고요. 제가 자꾸 스킨케어 단일 제품이라는 걸 강조했죠. 왜 그러냐면 이 대한민국 네트워크 시장, 이 스킨케어 시장이 고작 13%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근데 그거 없이 1540억 업계 6위까지 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2014년도에 얼마라고 되어 있죠? 740억 정도요. 이때 전 세계 최고 직급자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숫자는요 30조가 채 되지 않았어요. 30명이 채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2017년도 전 세계 최고 직급자 크라운 로얄은 10조로 바뀝니다. 그리고요 다이아몬드 숫자는 300조로 바뀝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매출은 몇 배 성장했죠? 2배예요. 우리가 성공의 척도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다이아몬드라고 봅니다. 그럼 다이아몬드 숫자는 몇 배 증가했죠? 성공자는 10배예요. 매출은 고작 2배 성장했는데 성공자는 10배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뭘 준비했냐면 6월 17일 날 뭐가 나왔죠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날 보상 플랜 업그레이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올해 목표는 여긴 적지 않았네요. 3,000억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의 목표는 5,000억입니다. 2022년도의 목표는 1조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건강기능식품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매출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도 사람과는 믿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통계를 믿어요.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를 보세요. 무슨 회사죠? 스킨 회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되면서 6배 성장을 했어요. 평균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된과 동시에 4배에서 10배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무난하게 5배만 잡아볼까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5배 성장하면 8천억 시장입니다. 5배 성장하면 대체 성공자들은 몇 배 나올까요?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반 이상은 다이아몬드 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 꿈꾸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늘 기회를 잘 들어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요. 진짜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대한민국에서만의 성장률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성장률은요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2년 연속 성장률 1위를 기록한 게 바로 이 시크릿 다이렉트입니다. 그럼 성장률만 괜찮냐? 아닙니다.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등급 자체가 A 플러스입니다. A 플러스라고 하는 신용등급을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전하네. 최소한 뭐 수년 안에는 무너지지는 않겠구나. 그럼 최소한 롱런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사업을 하면 정말로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회사의 시크릿 앤 스파라는 원래 브랜드도 A 플러스예요. 시크릿 다이렉트도 A 플러스입니다. 그럼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제 말이 과언은 아니겠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 회사의 어제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죠? 소매 판매로 1조예요. 자 이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거는 전 세계 그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이렇게 볼게요. 혹시 아메이땡이라고 하는 회사 다 아시죠? 그죠? 뭐 에터믹땡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께 정상가 10만 원인데 네가 회원 가입하잖아? 그러면 내가 3만 원에 줄게. 그럼 저는 이해했어요. 아 원래 이 가격인데 회원 가입하면 지금 이 가격에 주겠다라는 거네. 알았어. 회원 가입할게. 싸네. 야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보자. 혹시 이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니? 없어요. 아메이 매장 보신 분 있나요? 백화점에서요? 애터미 매장을 보신 분 있나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다단계 제품이에요. 그럼 중간에 유통 단계를 줄여서 싸게 주겠대요. 그걸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3,000원짜리를 3만 원에 주는지 10만 원짜리를 3만 원에 주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늘 항상 네트워크 마케팅의 고질병이 뭐죠? 중간에 유통 단계를 줄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 원가 자체를 굉장히 상승시켰잖아요. 근데 시크릿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소비자가 10만 원인데 네가 회원 가입하면 3만 원에 줄게. 아 그럼 너네도 똑같네.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있어. 이 가격으로 이 가격이 아니라
이 가격으로 백화점 면세점에서 쓰고 있는 사람의 매출이 1조라고.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그럼 만약에 이게 너라고 생각해보자. 너 만약에 10만 원 쓰고 있는데 내가 3만 원을 준다 그러면 어떡할래? 회원가입 할래? 이게 가능한 게 시크릿밖에 없다고요. 그 난리통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뀐 겁니다. 20억밖에 못했던 회사가 이 마케팅 플랜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80배 성장했다고. 전 세계에서는 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고. 더 이상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왜? 기존에 없던 걸 만들어냈어요. 기존에 있던 업그레이드 상품이 아니라 아예 기존에 없던 플랜이에요. 그러면서 이 난리 부스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은요 A+요. 그럼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이 회사의 내일 여전히 아직도 크리스천인가요? 그냥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나 어떤 그냥 플랜 B처럼 내일이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물음표신가요? 아니면 느낌표인가요? 이때 박수 한번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크릿의 정확하게 보는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파보세요. 팔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건 진짜 팩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때요? 괜찮죠? 근데 뭐가 싫어요? 제가 아까 전에 앞서 얘기했던 거 세 가지 내려놓으라고 했잖아요.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피라미드. 이거 내려놓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으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친구를 탈 때까지 시켰겠어요. 근데 하도 궁금한 거예요. 제 주변에는 분명히 괜찮은 친구들인데 얘네들이 왜 벌만큼 버는데 왜 하필 저걸 할까? 다단계를 시크릿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다 쳐봐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 시사경제 용어사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뭐라고 정의해놨냐 봤더니 저렇게 써있더라고요.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겠대요. 어떤 걸 줄였어요?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저런 재비용들을 없애가지고요. 그래서 싸게 주겠대요. 어때요? 완전 괜찮죠? 근데 뒤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환원까지 해주겠대요. 쉽게 말하면 야, 싸게 줄게. 근데 내가 너한테 돈까지 줄 거야. 이상하세요? 좋잖아요. 이거 우리 소비 패턴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장을 한번 보러 가봅시다. 동네에 구멍가게 가세요? 이마트 가세요? 이마트. 왜요? 싸니까. 또 뭐 해주죠? 적립도 해줘요. 몇 프로 해주죠? 한 0. 몇 프로 정도 해줄 거예요. 그걸로 내 인생이 바뀌거나 뭘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사봤자 고추장 하나 사기도 힘들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재비용을 없앴기 때문에 몇 프로의 수익까지 주냐면요. 매출의 35%까지를 환원해 줍니다. 그럼 이거 괜찮지 않나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고추장 한번 살아봅시다. A마트 갔어요. 10,000원이네요. 3% 적립해 줍니다. B마트 갔어요. 똑같이 10,000원입니다. 5% 적립해 줘요. 어디서 사실 거예요? 당연히 B마트 가서 사죠. 남자분들은요? 당연히 가까운 데 가죠. 이제는 여자분들이 그렇게 왔어요. 하도 많이 들어오고. 자, C마트는 조금 더 달라요. 여기는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온라인 매장입니다. 같은 고추장을 8,000원에 판대요.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도 싸게 파는 곳 중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보다 더 싸게 팔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혹시나 유통기한이 도래된 거 아닐까? 아니면 성분이 덜 들어가는 순창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의 고추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서 사서 먹어봐요. 그런데 진짜 똑같은 순창 고추장이 유통기한이 도래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고추장을 사서 이제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이런 루트가 있었구나. 근데 제 친구가 어느 날 장을 보러 갔는데 고추장이 떨어졌다고. 에리마트를 가서 보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 거기서 가서 사 먹지 말고 여기서 회원가입해서 사 먹어. 그럼 그 고추장이 8,000원이야. 근데 다른 것들도 다 싸.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그거 혹시 유통기한 도래된 거 아니니? 야, 혹시 그거 짝퉁 아니야? 아니야. 내가 사서 먹어봤어.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제가 사서 먹어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저를 믿고 이곳에서 회원가입을 해서 고추장을 사서 먹습니다. 그럼 잘 한번 보세요. 이 친구와 저는 바깥에서 생각하는 불법 다단계, 불법 피라미드 이런 거 하는 사람인가요? 그럼 뭐 한 거죠? 그냥 현명한 소비한 거죠. 어떤 소비를 가지고요? 내가 어차피 할 자가 소비를 가지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본 바탕이 뭐냐면 바로 소비, 자가 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가 소비를 기준으로 저는 현명한 소비 패턴을 이끌었어요. 저와 이 친구 둘 다 모두. 근데 며칠 있다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이 회사에서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줍니다. 저는 반품한 게 없었거든요. 환불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돈을 보내줬길래
이상해서 전화를 걸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없는데 왜 저한테 돈을 보내주셨죠? 그랬더니 이 회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는데 당신이 구전으로 입소문으로 광고를 내고 그에 따른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법적으로요. 구전 마케팅을 통해서 펼쳐진 확장된 그 매출에 대해서 35%까지 커미션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그 커미션을 지급한 겁니다. 그럼 저는요, 잘 보세요. 어차피 할 자가 소비를 가지고 현명한 소비도 했어요. 그리고 또 어차피 할 자가 소비를 가지고 수익까지 창출했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말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거 있죠? 안 좋은 제품을 비싸게 판 거. 그리고 누군가 먹튀하고, 그렇죠?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심지어 마스터란 영화도 그랬고 언론 매체에서도 이런 것들로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다단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법 다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피라미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법 피라미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데리고 오신 그분이요. 그분이 설마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얘가 나한테 불법이라는 걸 알려주는 사람인가. 그럴 만한 사람이다. 그럼 나가셔도 돼요. 오늘 저 처음 봤잖아요. 제가 다단계꾼인지 사기꾼인지 알게 뭐예요. 그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면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말하는 건 건강하고 올바른 합법적인 다단계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저기 무슨 자동차죠? 테슬라 하도 많이 드셔가지고 저도 까먹었는데 테슬라 자동차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 자동차는요, 제가 자동차를 타다가 친구한테 테슬라로 타다가 이 친구한테 야 테슬라가 차가 엄청 좋아. 그래 너 한번 이 바꿔서 타봐.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믿고 어차피 차를 바꿀 때가 돼서 차를 바꿨어요. 테슬라. 그랬더니 테슬라 회사에서 저한테 $1,000의 혜택을, 이 친구한테도 $1,000의 혜택을 주는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기사예요. 괜찮죠? 그죠? 그럼 테슬라는 왜 이런 마케팅을 펼쳤을까? 분명한 건 얘네의 브랜드의 가치는 높아요. 전기자동차고 뭐고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지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얘네가 선택한 건 바로 입소문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벤츠라는 자동차는 어때요? 다 알죠? 혹시 여기 벤츠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럼 벤츠는 혹시 이런 마케팅 할까요? 안 하죠. 당연히 안 합니다. 화장품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백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샤넬이라는 브랜드 아세요? 네. 명품인가요? 네. 왜요? 왜요? 명품이니까, 태어나보니까 명품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걔네는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마케팅 비용을 썼고 그걸 우리 머릿속에다가 각인시켰거든요. 샤넬은 명품이다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백화점에서 1,000만 원짜리 백이에요. 사려고 갔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누가 이걸 백화점에서 사? 면세점에서 900만 원이야. 그럼 저 어디 가서 사겠어요? 면세점에서요. 그럼 면세점 사려고 딱 봤더니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네 진짜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져서 이걸 누가 면세점에서 사니? 이커머스 시장이 열렸는데 거기서 한 800만 원이야? 그럼 저는 어디서 살까요? 이커머스 시장에 산다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샤넬을 방금 이커머스 시장이 열렸다는 걸 이 친구가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럼 샤넬이 저한테 돈을 주나요? 입소 마케팅 비용을 주나요? 안 줍니다. 왜? 방금 말했듯이 브랜드의 가치는 높고 인지도 높아요. 그리고 얘는 수십억, 수백억을 이미 썼습니다. 마케팅 비용으로요. 우리 머릿속에다 각인시켜줘요. 그러면 시크릿이란 브랜드를 한번 도입시켜볼까요? 시크릿은 백화점에서 10만 원입니다. 면세점에서는 7만 원입니다. 에이전트 가격은 얼마죠? 뭐가 다르죠? 샤넬하고? 다만 이렇게 해서 3만 원에 판다라는 걸 알면 그 광고비를 테슬라처럼 주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에요? 이렇게 단단계 방식이 아니라 다단계 방식으로. 그럼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엄청 좋은 거예요. 아직도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뭐죠? 여러분들 집에도 에어컨 있죠? 네. 이게 강약 2단계, 단단계 조절 방식이 좋으세요? 아니면 한 30단계 다단계 조절 방식이 좋으세요? 어떤 게 좋으세요? 당연한 거잖아요. 다단계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다만 그걸 불법으로 썼을 때가 안 좋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이제 기업들도 이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요. 다단계하고 방판사업을 포함시켰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기업 하면 이름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회사들이죠. 그럼 이 회사가 10년 전부터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얘기는
과연 이 산업이 상향산업일까요? 하향산업일까요? 그거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일 때, 정보일 때, 상식 말고 정보일 때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시장이요,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냐면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5천만 밖에 안 되는 인구로 전 세계 3위 시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요.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큽니다. 일본을 제쳤어요. 독일도 제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아니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료를 한번 보니까 약 지금 800에서 900만 명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종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2020년도에는 1,500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직간접적으로 소비된 사업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점점 수요는 늘어나고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대한민국의 수요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수요를 하나로 잡아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60억 명에 대한 수요를 엄청나지 않나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경계가 없습니다. 국경이 없어요. 글로벌 원코드 뒤에서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돼요. 나 불법 좋아한다. 아, 괜찮아요. 불법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랬거든요. 야, 근데 합법은 너네 말대로 다 좋은데 퍼미션을 35%밖에 안 주잖아. 근데 불법은 60%도 넘게 준다? 아,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다들 젊으셔가지고 그냥 오늘 친구 겸 엄마 겸 다 해주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나 좋은 사업 아이템을 알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진짜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알아왔어. 이거 대박이야. 돈도 엄청 벌어. 안전하고 너무 괜찮아. 아, 그래? 근데 단점은 딱 하나 있어. 뭔데? 불법이야. 이거 얘기할 수 있으세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해보세요. 다 좋아, 이거. 불법이야. 자, 이거 하실 건가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합법이면 다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불법, 합법 합쳐서 약 3천여 개가 넘는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합법으로 규정된 건 100여 개의 남짓입니다. 그럼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면 이 직접 판매 공제지역과 특수 판매 공제지역, 즉 공정거래위원회상에 이 두 개의 조합에 가입이 돼 있어요. 왜? 과거부터 너무나 불법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너무 속출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바로잡고 안전하게 마케팅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직접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가입 데이터에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게 이유가 뭐냐면 그 합법적인 100여 개 중에서 무려 90% 이상이 어떤 걸 유발하는지 아세요? 호환망어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사재기를 유발합니다. 사재기.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왔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이에요. 근데 사재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오늘 여기서 혹시 시크릿의 지금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가요? 장점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듣고 사인을 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두 글자로? 세뇌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좋은 얘기밖에 안 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기준이. 어떤 기준? 저는 이런 얘기를 좋아합니다. 그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보려면 어디를 가라고 되죠? 서점에요. 하면 이렇게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충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련된 책들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늘 선택하고 가십시오. 그게 왜 그러냐면 선점이라는 이유 때문에 있지만 시크릿 시장 기회를 지금 당장이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지만 또 한 가지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왜? 우리는 누군가한테 알리는 빅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옳은 걸 알리는 건지 옳지 못한 걸 알리는 건지는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기준이 세워지고 그리고 시크릿이라는 플랜을 보면서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작정 네트워크 마케팅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뛰어들었다면 꼭 공부도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관련 공부하셔야 돼요. 다이아몬드 가신 분 중에 책 안 읽어보신 분들은 없어요. 나 네트워크 마케팅 책 안 읽어봤다 이렇게 손들라고 하면 아무도 안 되겠죠. 그래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뭐라고 써있죠?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이 말씀드려요. 제가 이 사업 4년 정도 했거든요. 4년을 하면서 그런 거 있죠. 야, 새로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생겨났대 하면서 우르르르. 야, 여기 또 새로운 마케팅 회사가 생겨났대 우르르르. 그러면서 성공하는 케이스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지금 무슨 상태냐면 포화 상태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들만 보면. 그러면 저는 한번 커피숍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가 강남역이죠? 강남역에 커피숍이 몇 개나 있을까요?
저도 안 사봤어요. 몇백 개 되겠죠, 그죠? 근데 거기다가 제가 오늘 새로운 가게를 차립니다. 이름하여 김원중 마약 커피숍. 1호점 제가 차렸어요. 자, 성공할 확률. 스타벅스 옆에다 차렸습니다. 성공할 확률. 뻥프로예요. 제가 여러분들 친척이라도 저한테 안 올걸요? 스타벅스 갈걸요? 그죠? 그럼 보세요. 저는 1호점인데 2호점이 나오지 않아요. 손님들도 찾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분명히 선점했잖아요. 김원중 마약 커피숍에서는. 근데 커피 시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죠? 선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선점이라는 단어가 완성되려면 반드시 하나의 단어를 수반해야 되는 반드시. 그게 어떤 거냐면 성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앞서서 시크릿의 성장에 대해서 보여드렸어요. 대한민국에서 몇 배 성장했다고요? 80배예요. 전 세계에서 2년 연속 성장률 1위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작년도 매출이 1억 했는데 올해 100억 했대요. 그러면서 100배 성장했대요. 그럼 보지도 마세요. 어차피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 회사가 80% 매출을 다 차지해요. 그럼 나머지는요, 그냥 사실 볼 필요성이 없어요. 10위권 밖에 있는 회사는. 시크릿은 단일 제품으로 지금 몇 위까지 올라왔다고요? 업계 6위에 1940억이요. 그런데 앞으로 몇 조 시장을 할 거라고요? 1조 시장이요. 바로 그 시장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특히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시장은 좀 재미나요. 왜냐면 아까 전에 업계 3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3위 시장이 바로 대한민국 시장인데 왜 유독 대한민국을 항상 다른 나라를 다 오픈하고 마지막에 들어올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허가제. 아까 불법과 합법을 나누는 그 허가제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먼저 오픈하고 좋은 이미지와 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튀는 게 대한민국 시장에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가져가야 될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은 항상 한국을 마지막에 오픈했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나라의 매출을 올려주는 노예 국가와 같은 형태를 띄었죠. 근데 시크릿은 재미난 행보를 거습니다. 전 세계 세 번째, 아시아 첫 번째로 오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유로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요, 시크릿 네트워크 이 마케팅을 따라서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몇 번째로 오픈했다, 대한민국은 몇 번째로 오픈했다.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오픈하고 그대로 그냥 끝났어요. 다른데 조금 오픈하다가 말고 이러다가 끝났거든요. 근데 저는 더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시크릿 이 코리아, 다이렉트 코리아는 전 세계 세 번째로 오픈했다고 했어요. 그럼 그 전에 오픈한 두 개의 나라는 어디냐면 첫 번째 미국, 두 번째 멕시코입니다. 근데 한국이 열리기 전까지 이 두 개의 회사는 선점은 했지만 성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출이 있지 않았어요, 거의.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어떻게 됐냐면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성장률도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바이너리라는 특성상 대한민국이 굉장히 활성화를 띄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가입하는 사람들은 어디 화선으로밖에 못 들어갈까요? 대한민국 화선으로밖에. 멕시코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어서 여러 나라들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세 번째 오픈한 게 맞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전 세계 첫 번째로 오픈한 거랑 지금 다를 바가 없어. 왜냐면 다른 나라는 대한민국이 있고 나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 첫 번째 오픈이라고. 이거 과언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로 충분히 확인해 보셔도 제 말에 좀 신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결국 지향하는 바가 어떤 거냐면 플랫폼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혹시 카카오톡이라는 회사 아세요? 네.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회사 너무 많이 모으는 거야 여기가. 이제 소화가 좀 되시나요?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회사가 원래 어떤 서비스를 했냐면 무료 메신저 서비스를 했습니다. 맞죠? 적자를 굉장히 하다가 어떤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이제 혹자 전환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투자도 받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자사 제품들도 개발했을 것이고 그러면 시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자, 그러면 커진 지금의 카카오톡을 한번 볼게요. 지금의 카카오톡에는 혹시 파리바게뜨라는 거가 입점이 돼 있나요? 네. 스타벅스가 입점이 돼 있나요? 네, 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사장님이 저랑 친구예요. 생일이에요. 그럼 제가 케이크 쿠폰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새 누가 케이크 막 사다가 이렇게 갖다 주지 않잖아요. 집 앞에까지. 그냥 쿠폰 보내주고 열심히 바꿔 먹어라. 그러면 사장님과 저는요, 혹시 돈을 벌려고 카카오톡에 가입했을까요, 우리가? 아니죠. 뭐 하려고 가입했죠? 편리하게 소비하려고요. 그럼 방금 전에 돈은 누가 벌었냐면 파리바게뜨가 벌었네요. 물건을 팔았으니까요. 근데
파리바게뜨 말고 또 돈 번 사람이 누구죠? 카카오톡이요. 왜? 돈과 물건을 거래되는 시장을 형성시킨 게 카카오톡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바로 이 G마켓, 카카오톡, 11번과 같은 회사들입니다. 이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죠. 우리를 IBO라고 합니다. 독립된 개인 사업자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네트가 퍼지면요, 그 안에는요, 이런 회사들이 들어올 거예요. 시크릿 다이렉트에서 준비하는 여러 회사들이요. 우리 일시적인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했었긴 했지만 앞으로 추진되는 많은 회사들, 지금도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게 있죠? 종갓집 김치요. 그렇잖아요. 후쿠밥솥이요. 대한민국에서 후쿠밥솥 시크릿보다 더 싼 데가 어디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단순한 소비가, 제가 아까 말했던 진짜 자가 소비가요, 완벽하게 수익 창출이 되는, 완벽하게 현명한 소비가 되는 그 패턴을 갖고 있는 데는 전 단언컨대 시크릿 가게는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 이슈가 되겠죠. 이게 뭔지 아시죠? 제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예요, 저인데 지금도 더 많이 사진을 찍었어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사실 제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도 한 1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 쟤 그래도 시크릿에서 사람 됐다고. 그렇지 않나요? 여기 1년 넘으신 분들. 그죠? 사람 됐죠. 그죠? 과거에는 그 사람이 진짜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되게 격하게 표정이시는데. 어떤 거냐면, 저는 제품에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로. 왜 결혼 전에는 그냥 어머니 거 쓰다가 결혼해 와이프 거 쓰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 그것도 잘 안 썼어요. 그냥 대충 비누로 다 닦고 씻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 제품이 정말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대박인 거잖아요. 어차피 그것도 제품도 샀어. 그럼 써봐야지. 이렇게 됐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혹시 포토샵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심지어 술 마시고 나서 백한나만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스스로 검증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품이 좋은 걸 아무리 설명하고 성분을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많이 쓰고요. 내가 많이 써서 괜찮아지면 사람들은 믿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 옆에 있는 애가 얘 나보다 못생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요. 그럼 얘가 쓰고 있는 거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그럼 그거 쓰고 싶은 거예요. 건식은요. 제가 한 달 반 만에 10kg를 뺐거든요. 다이어트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제가 점심에 뭐 먹었다고 말씀드렸죠? 햄버거, 라면, 라볶이, 김밥. 보통 이걸 한 끼에 점심에 다 먹는 사람 있나요? 저 많이 먹는 편이죠? 근데 10kg가 빠졌다니까요. 누가 얘기해요? 밥 대신 쉐이크를 드셨습니까? 저도요. 저는 쉐이크를 밥 대용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규칙적으로 먹었어요. 질순을 특화한 이 식습관을 좀 바꿨고 거기에 한 가지 더 건식을 좀 추가했습니다. 식전에 커버 두알을 먹었거든요. 그게 무슨 지방분해 효과가 있고 뭐가 있대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전 또 예민한 편이 아니어서. 그리고 식후에 꼭 부스터를 먹으래요. 그리고 그 리커버리를 먹으래요. 그리고 그린스를 먹으래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먹고 전 진짜 운동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반 만에 그렇게 뺐는데 또 살이 더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혹시 병원에 가서 내 몸에 있는 유익균, 유해균 이거 수치 재보신 분들 있습니까?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 진짜 몰랐거든요. 장만 잘 관리해도요 살은 쪽쪽 빠집니다. 왜 이런 분들 있죠?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내 유해균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몸무게가 빠지다가 급속도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뭐였냐면 몸속에 유익균 비율이 20% 증가했었대요. 그러면 유익균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건 유산균이죠. 저 유산균 아침 저녁으로 한 포씩 먹을 때마다 뭘 같이 먹었냐면 그린캡스랑 같이 먹었어요. 그린캡스가 식이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먹었더니 살도 빠졌죠. 엄청 먹는데요. 살이 안 쪄요. 진짜요. 그래서 살이 계속 찌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일 끝나고 늦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살짝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쉐이크까지 먹어요. 밥 다 먹고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쉐이크도 먹고 밥도 먹고 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무게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살을 빼는 게 그냥 다이어트 목적으로 굶고 이러는 거 말고 다 먹으세요. 다 먹으시면서 장만 좀 잘 만들어 놓으시면 살은 진짜로 잘 빠집니다. 이거는 제가 저만 한 게 아니라 제 파트너도 한번 같이 임상실험을 했어요. 한 달 반 만에 12kg 빠졌어요. 나중에 방법 물어보세요.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어쨌든 스킨케어를 얘기해야 되니까 저는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처음에 제품 왔을 때 우리 한 박스 오잖아요.
근데 그게 딱 왔을 때 무슨 클레오파트라, 헤롯, 솔로몬,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이 쓰면서 굉장히 좋아졌 아니 쓰면서가 아니죠. 여기서 이 사해바다에서 뭐라 그러죠? 사해바다에 물에 들어갔는데 이걸 체험하면서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다. 막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귀에 와닿지 않았어요. 박혁거세가 막 알을 깨고 나왔다라고 똑같이 들렸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조금 놀랐죠. 어떤 거냐면 KBS 생물정사비입니다. 공영방송이죠. 뼈와 관절에 좋고 아토피 건선 치유의 방법이라고 하면서 이 의사들이 나와요. 그 사해바다에 뒤에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2018년도 10월 방송분이죠. KBS 다큐세상에 이걸 저희 회장님이에요. 여기 사해수공 화장품 제조회사라고 되어 있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놀라운 게 있어요. 4주간 치료를 했더니 48%가 완치, 41%가 완화, 그럼 90% 이상이 완치든 완화든 된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저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전 세계 자연치유가 되는 곳이 두 군데 있다고 합니다. 알프스 산림욕과 이스라엘 사해바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는 소금과 머드를 정제화시켜서 만든 스킨케어 브랜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호전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토피의 어떤 호전현상, 건선의 호전현상, 화장품이 좋아서가 화장품 때문이 아니라 거기 들어있는 그 원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렇게 좋은 거는 세상에 분명히 많을 것 같겠고, 그러면 이거를 아무나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업적인 어떤 경쟁력을 봤을 때는 떨어지지 않나? 이게 좋으면 누구나 다 갖다 쓸 거고 대기업에서도 막 갖다 쓰면 경쟁력도 없을 건데, 근데 모방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나 쓸 수가 없습니다. 유태인 중에서 허가받은 소수 유태인들만 이걸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기업이 바로 이 시크릿입니다. 저는 모방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설화수.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죠? 월화수. 진짜 어이가 없죠. 이름도 기가 막히죠. 그때 누가 친구께 물어보더라고. 혹시 목금토라는 제품도 있냐? 그런 건 없습니다. 26만 원이에요, 짝퉁이. 근데 연예인이 광고를 하죠. 경희대학교에서 만든 거예요. 그냥 이상한 데서 만든 게 아니라. 그러면 짝퉁을 왜 이렇게 잘 만들지? 당연하죠. 원료가 똑같으니까 기술력은 금방 따라가요. 우리나라 무슨 천국이죠? 짝퉁 천국이잖아요. 모방 천국이요. 그러니까 금방 따라. 근데 만약에 원료를 따라할 수 없다면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업성이,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데 거기다 안정성까지 확보가 됐는데 모방이 불가능하다?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전 하면 할수록 이거 안 할 이유를 못 찾겠어요. 시크릿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거기다가 뭐 파라벤, 이 순수사의 원료 마크는 더 대박이었죠. 이거는 어디 그 기관에서 마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시크릿 자체적으로 자신감이 있어서 붙인 건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랑 똑같죠. 제가 부산에 자주 가요. 부산에 가면 센텀 프리미엄 호텔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호텔답게 욕실에 딱 갔더니 데드씨라고 하는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가 딱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래서 호텔에서 자나보다. 그 뒤를 딱 봤거든요. 파라벤, 그 다음에 이 데드씨가 0.1%, 심지어는 0.02%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데드씨는 이만하게 써놓고 뒤에 파라벤은 요만하게 써놓고 0.1%도 요만하게 써놓고 이거를 사해바다 제품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건 아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백화점에 가죽 잠바를 사용합니다. 가죽은 0.2%, 내장은 99.8%. 자, 이거 가죽 잠바예요? 가죽 향이 나는 잠바입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근데 시크릿은 50%, 60%, 70%, 80%, 90%, 100% 사해 원료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만큼 들어있다는 거. 그렇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쓰면 그 사해에 있는 어떤 효과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파라벤은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요새 파라벤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죠? 저는 아예 몰랐었는데 이게 뭐 이런 것들을 뭐 유발한다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진짜 파라벤 들어있지 않은 제품들을 눈시고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파라벤 들어있는 제품 쓰는 사람들이 없죠? 혹시 계세요? 없죠? 그죠? 이거 손들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저는 친구한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쓰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긴 있을 건데, 친구한테도 뭐라 했냐면, 야,
다른 건 모르겠고 이게 네 와이프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고 애들 뭐 성교수증이나 이런 것도 유발한대. 그러니까 제품을 바꿔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담배를 피는 사람 얘기가 이런 거야. 야, 더 안 좋은 나 담배를 피는데 난 폐암이 왜 안 걸려? 하루에 2갑씩 피는데 맞네? 제가 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이런 기사가 나온 거죠. 흡연으로 암에 걸리면 몇 프로예요? 20%. 욕실용품 화장품 써서 암에 걸리면 몇 프로예요? 그래서 이 친구 찾아갑니다. 야, 너 100% 죽는데. 어떡하냐? 뭔가 하나는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살려면. 그래서 이 친구가 제품을 바꿔 썼어요. 실제로 얘기해요. 이 친구 지금 브론즈 에이전트거든요. 브론즈 에이전트인지가 벌써 1년 반이 넘었어요. 잠깐 하더니, 잠깐. 물론 유지직급은 액티브 에이전트입니다만. 어쨌거나, 현명한 소비라도 시켜야 되는 게 좀 맞다고 합니다. 뭐 로레알에서 생산을 한다 이런 것보다 저한테는 이게 더 컸어요. 객관적인 검증이 진짜 눈으로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연예계에 관심이 없어도요. 우리가 아카데미상 즉 오스카라고 하죠.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만약에 거기 협찬 제품이라고 하면 어떤 제품들이 들어갈까요? 괜찮아, 그렇죠? 뭐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이런 게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명품 중에 명품 제품들이 들어갈 겁니다.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게 열리기 전날 전야제라는 걸 통해서 이 몸값 비싼 사람들을 케어한다고요. 어떤 제품 가지고요? 협찬 제품 가지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시크릿 제품 가지고 케어하는 겁니다. 이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더 놀라운 게 있죠? 엠마 왓슨 미란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PPL 광고도 아니고요. 인터뷰 도중에 파우치를 꺼냈는데 거기서 시크릿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GQ, 보고, 코스모폴리탄 끊임없이 광고를 하죠. 이 매거진을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광고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가 나와야 돼요. 아니, 네트워크 마케팅은 광고를 안 한다면서요. 근데 왜 광고를 하는 거죠? 이거는 시크릿 다이렉트가 하는 광고가 아니라 시크릿 앤 스파가 하는 광고입니다. 우리는 시크릿 다이렉트고. 그러면 다 차려놓은 밥상에다가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사업하는 것과 동일한 거 아닌가요? 회사는 공격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다 쏟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 입소문 내서요. 그 마케팅 비용을 가져가려도 브랜드만 나를 제품은 똑같은 걸 가져가요. 전 그래서 이 사업이 더 이상 뭐 알아보거나 파헤쳐보거나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져요. 이 1시간, 지금 40분 정도 했거든요. 여기서 혹시 반문을 가지는 게 있습니까? 전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거 말고 이거죠. 어떤 거냐면 돈이잖아요. 돈. 진짜 돈이 되는지, 나 같은 사람이 돈이 되는지. 근데 평범한 사람도 지금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시장을 만들어냈죠. 7월 30일 날 뭐가 나온다고 해요? 다이렉트 보너스의 말 그대로 5% 다이렉트 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앞에서 말하는 어떤 뭐 회원수와도 관계없이 어떤 BV나 CV 어떤 포인트와도 관계없이 유지에 대한 관계도 없이 오로지 그냥 매출 대비 매출의 5%예요. 10만 원이면 그냥 5천 원이요. 100만 원이면 5만 원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다이렉트 지정이 되면 제가 수당을 많이 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그 시간이 조금 더 지나보세요. 그렇게 해서 영업에 자신 있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그렇게 판매를 하기 시작할 것이고 누군가 소비를 하기 시작할 것이고 근데 저는 인세 수익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한테 뭐가 있냐면 또 한 가지 CV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많은 매출이 5%에서 끝나나요? 아니죠. 그 매출에 대한 포인트가 저한테 CV로 다 올라옵니다. 그럼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5%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크릿의 보상 플랜은요. 대한민국 7월 30일 이후는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7월 30일 이후에 지금 시크릿보다 좋은 보상 플랜은 전 세계 아무 데도 없다.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7월 30일 시장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기본적인 보상 플랜을 좀 설명드릴게요.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 뭐 바이너리 방식 이렇게 써 있어요. 한 5가지 정도가 현재 존재하는 마케팅 방식인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2가지입니다.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은 100년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회사들이 쓰는 방식이고 고정 방식인데 이것도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럼 바이너리 방식은 21세기형 최신형 마케팅이라고 써있지만 이것 또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얘는 선발주자잖아요. 그죠? 얘는 후발주자예요. 얘가 좋을까요? 얘가 좋을까요? 당연히 후발주자가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기 있는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었을 테니까. 여러분들 쓰고 있는 핸드폰을 보세요. 지금 뭐 최신형 예전에 이런 그 무슨 본부 이런 핸드폰 안 나오잖아요. 텔레비전 보세요. 최신형 홈백 TV가 나오나요?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그죠?
더 좋은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바이너리 방식을 가지고 총 4가지의 커미션을 지급하는데 일단 바이너리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바이너리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두 줄 마케팅입니다. A 아니면 B, 1 아니면 2.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철수하고 동수가 제가 야 이런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으니까 너네 나랑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했더니 철수하고 동수가 가입한 거예요. 영희는 사실 제 여자친구인데 제일 먼저 가입시키고 싶잖아요. 근데 외국으로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뒤늦게 알았는데 이렇게 가입시키려고 했거든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영희는 어디로밖에 못 가냐면 철수하고 동수 하선으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두 줄이니까 얘네들도 두 줄일 거 아니에요. 영희가 일로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 일어난 매출이 제가 분명히 가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얘한테도 줍니다. 어떻게 해요? 100% 똑같이. 그럼 그 다음에 들어오면 얘. 그 다음 1000번째 들어오면 9,999번째 첫 번째가 전부 다 똑같이 100%로 잡아줍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걸 무한 대수라고 해요. 그리고 무한 2월이라는 제도를 이용합니다.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이 바이너리 방식을 가지고 총 4가지의 커미션을 지급하는 첫 번째가 팀 커미션. 뭐라고 되어 있죠? 팀 커미션. 개인이 아니라 팀 커미션이에요. 그러면 이거 처음 보신 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비구이 뭘까요? 500점은 뭐고, 막 소실적은 뭐고, 대실적은 뭘까? 어렵잖아요. 자, 조금 쉽게 풀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부업을 하나 하고 싶은 거예요. 본업이 있는데, 본업이 소득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부업을 찾으려고 하더니, 기술도 없네, 시간도 없네, 뭘 해야 될까? 맨날 며칠 고민하다가 길을 가는데, 농장 앞에 팻말이 하나 있네요. 귤농장이었는데, 이런 얘기 있고, 귤 담는 인부를 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농장 주인한테 가서 저 귤 담으러 왔는데 담아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담아도 된대요.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어떤 조건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 상자당 500, 아니 바꿔야 되는데 한 상자당 450개씩 담아야 된대요. 몇 개요? 450개. 그래서 이 한 상자가 450개가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또 거는 거죠.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반드시 3상자를 담아야 되고 3상자를 담게 되면 정산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몇 상자요? 3상자.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아니 왜 3상자예요? 한 상자만 담아도 정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3상자를 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공장도 제공했고 귤도 우리가 재배했고 너는 담기만 했잖아. 네가 3상자를 담으면 2상자는 회사 목, 한 상자는 네 몫이야.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에 제가 3상자를 담았다면 제 몫은 몇 상자일까요? 한 상자. 제가 그래서 그날 3상자를 담습니다. 제 몫은 한 상자. 몇 날 며칠 이렇게 담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나요. 친구가 야, 너 이렇게 바빠. 소주 한잔 마실 시간도 없이. 나 요새 부업 시작했잖아. 무슨 부업 시작했는데? 나도 부업 찾고 있는데. 나 요새 귤 주서. 귤 주서? 그게 돈이 돼? 돈이 많이 돼. 그럼 나도 좀 소개시켜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농장 주인한테 소개시켜줘요. 농장 주인이 똑같이 얘기하겠죠. 한 상자당 몇 개씩 담아야 된다고요? 450개. 그리고 몇 상자부터 정산해야 된다고요? 3상자. 그래서 저 친구가 3상자를 담았고요. 저도 그날 똑같이 3상자를 담았습니다. 그럼 저 친구 몫은 몇 상자죠? 한 상자. 그럼 제 몫은 한 상자잖아요. 근데 농장 주인이 계산을 좀 착오한 거예요. 저한테 2상자를 줍니다. 제가 되게 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얘기를 하죠. 계산 잘못하셨다고. 저 한 상자, 3상자를 한 상자를 받아야 되는데 2상자를 주셨더니 계산이 맞대요. 그래서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주는 건 이거야? 그러면 같이 돈 벌자고 들었는데 제가 제 거 뺏는 거잖아요. 그거 불법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쟤는 제대로 정산 다 받고 너는 너대로 제 매출을 100% 공유해 주는 거야. 그러면 제가 3상자를 받았고 제가 3상자를 잡았으니까 전 6상자를 담은 거니까 그럼 제 몫은 2상자네요? 맞아. 그럼 이거 어때요? 대박이죠. 그럼 저 보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할까? 나 귤 줍지 않아요? 귤 줘야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귤 담으러 가자라고. 그래서 열심히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사업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해서 많이 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죠? 그럼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있을 건데 이렇게 많이 모이다 보니까 목이 마를 수도 있죠. 옆에 스타벅스가 입점하네요. 배가 고플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맥도날드가 입점하네요.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서 사 먹잖아요. 그 포인트까지 저한테 수당으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무한으로요. 그러면 저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까요? 엄청나게 많이 벌겠죠? 그랬더니 이제서야 저 농장주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다 쓸어가잖아? 그러면 다 못 줘. 왜요?
아니 이만큼 며칠이면 다 줘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농장법은 35%까지밖에 합의금을 못 주게 돼 있어.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 한 주에 네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의 한계점을 정하자. 얼마래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면 안 돼요? 그랬더니 2,500만 원 어때? 2,500만 원이면 4주면 1억이니까 괜찮네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1억을 가지고 갈 돈이 있는데 2,5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럼 7,500만 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 2월 시켜줄게 다음 주로. 그럼 괜찮네요. 한 가지 난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받다 2월 돼서 제가 죽기 전에 500억이 쌓였어. 죽었어요. 그럼 그 500억 어디로 나가나요? 걱정하지 마. 자식한테 상속되니까 비과세. 어때요? 괜찮죠? 그게 시크릿 킹 커미션. 괜찮지 않아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본인의 머리를 조금 아시겠죠? 그래서 팀 커미션은 쉽게 말해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그래서 작은 쪽 매출의 10에서 15%가 이 순수익금이다. 최대 한 주 2,500만 원까지 지급을 한다라는 건 전부 다 2월 전에 요것만 설명하시면 돼요. 뭐 2대1이 어쩌고 500점 나는 열심히 아는 만큼 설명하지만 상대방은 못 알아들어요. 두 번째는 리더십 체크 매치 보너스입니다. 이거는 참 재밌는 보너스예요.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매칭이 돼야 되는데 어떤 매칭이냐면 일단 기본적인 논리가 내가 먼저 브론즈나 로얄, 우리는 브론즈부터 크라운 로얄까지 총 11개의 직급이 있거든요. 이 브론즈가 첫 번째 직급입니다. 즉 내가 브론즈나 로얄이라는 직급을 달성 또는 유지하고 있으면 1배가 아닌 1세대의 20%를 커미션으로 또 주겠다라는 겁니다. 아까는 팀 커미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브론즈하고 로얄 1세대라고 하는 걸 잘 보세요. 1배라고 하는 건 1대, 2대, 3대, 4 물리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순서를 의미하죠. 세대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등록 때문에 그 세대주라고 표현합니다. 최소한의 가족 구성원은 이렇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돈을 벌고 있는 직급자다. 최소한 브론즈 이상 직급자다. 그럼 내가 브론즈나 로얄이어야 되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브론즈나 로얄인 사람과 매칭해서 돈을 주겠다는 건데 얼마나 합리적인 건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브론즈입니다. 첫 번째 친구가 들어왔어요. 바빠요. 일 안 해. 선점이 좋다고 들어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부 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선점이 좋아서 내가 나중에 할게. 지금은 바빠서 못해. 1대, 2대, 3대, 4대가 쭈르륵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직급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 노매치 뜨는 겁니다. 그런데 5대째 제 친구가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비전을 보더니 이거 나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골드라는 직급을 갑니다. 아까 브론즈 이상부터 매치가 되는 세대라고 표현했죠? 그럼 얘는 저한테 5대지만 매치가 됐어요. 그럼 얘는 저한테 몇 세대일까요? 1세대가 돼요. 그럼 얘 거에 몇 프로요? 얘 거에 팀 커미션이 20%를 가져가요. 그럼 얘가 만약에 팀 커미션으로 100만 원을 발생시켰다. 그럼 그거의 20%인 20만 원을 제가 받아가는 겁니다. 그럼 얘는 저한테 지금 20만 원 뺏겼죠? 그럼 얘는 80만 원 가져가는 거냐? 아닙니다. 얘는 100만 원 지거 지가 다 가져갑니다. 20만 원은 회사가 저한테 주는 별도 수당, 팀장 수당과 같은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고요. 이게 저예요. 그러면 오늘 저를 처음 봤어요. 그럼 제가 100만 원 버는 게 좋으세요? 1000만 원 버는 게 좋으세요? 왜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가니까 피보다 지난 돈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제가 1000만 원 버는 게 좋으세요? 1억 버는 게 좋으세요? 왜요? 2천만 원 가져가니까. 맞죠? 그럼 한번 보상 플랜을 한번 잘 보세요. 아니 시크릿 플랜을 잘 보세요. 이거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제일 하선에서 뛸 수밖에 없겠네. 제일 하선에 지금 가입한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는 구조네. 그러다 보면 뭐가 일어나냐면 서로 감정선의 교류가 일어나요. 처음에는 내 사업을 위해서 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이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뛰는 진심이 이제 섞이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그 진심이 섞이지 않는다라고 한들 어쨌거나 나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도와야 되는 윈윈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시크릿 보상 플랜 그래서 최소한 윈윈할 수밖에 없는 좋은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다가 제 정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브론즈나 로얄 말고 실버나 골드 세 번째, 네 번째 직급을 달성하면 1세대 20% 2명 말고도 2세대 4명이 10% 추가 지급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상 다 달성되면 하선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있겠죠? 그 사람들의 10에서 20%까지 또 커미션을 따로 지급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세 번째 보너스는 직급 성취 보너스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론즈부터 크라운 로얄까지 총 11개의 직급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원, 주임, 대리, 과장, 부장, 차장, 부장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걸 달성할 때 평생 한 번씩 주는 퍼포먼스 보너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네 번째 직급 유지 보너스는 이거는 그냥 유류비라고 보세요. 유류비라고 보는데 브론즈는 왜 없냐? 근데 누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브론즈는 뛰어다녀야 돼서 차가 필요 없다. 그래서 로얄부터 이렇게 주는 겁니다. 300불씩, 30만 원씩. 그러면 이 직급 유지하는 조건은 뭡니까? 라고 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급 유지 보너스의 조건도 하나는 뭐냐면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로얄이라는 직급을 성취했을 때부터 시작되는 보너스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브론즈만 유지했어요. 그러면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2주차 때 제가 로얄을 성취하고 3주차 때 로얄을 유지하고 4주차 때 실버를 성취하고 5주차 때 실버를 유지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직급 유지 보너스가 발효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4주 단위로 끊었어요. 그럼 이렇게 4주를 봤어요. 그럼 로얄을 유지한 것 같기도 하고 실버를 유지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버를 유지하지 못했으니까 직급 유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시크릿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죠. 로얄은 실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로얄이라도 유지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로얄에 대한 직급 유지 수당인 300불을 지급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골드, 플래티넘, 루비. 그럼 뭘 유지한 거죠? 골드. 그래서 골드에 대한 직급 유지 수당이 800불이 4주에 한 번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보상콜의 끝입니다. 심플하죠? 심플해요? 심플하죠? 저는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많은 선택 속에서 살고 많이 고민들 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선택을 했다고 후회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아예 선택도 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 일은 더더욱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기준으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언가 이 일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리스크가 없다라고 한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절대 그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얘기, 방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들어왔을 때 리스크가 있으면 안 된다. 한번 발 담가보세요. 그리고 나서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리스크가 있다면 나가십시오. 손해볼 일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재적인 부분에서 1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선점이라는 기회를 잡았고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성장할 플랜에 엄청나게 항해가 일어날 배에 탑승하신 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고민이라는 거 오늘 하루만큼만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서 딱 한 번만 선택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제대로 한번 일에 집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년만 한번 해보십시오. 어차피 1년 해봤자 내 나이에 플러스 1, 제가 올해 믿지 않으시기로 37이거든요. 그래봤자 38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50이면 어떻습니까? 50 하나인데 그렇다고 내가 이거 선택 안 한다고 해서 뭔가 변화를 다른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안이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고민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대안이고 이것도 대안일 때 뭘 할까?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없잖아요. 지금 선택이라는 것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어떤 기술, 어떤 전술 그런 걸로 내 삶이 바뀌지 않아서 무언가 대안책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고 느낀다라고 한다면 오늘 꼭 선택이라는 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열심히 보여주려고 했어요. 10만 원 벌 때 1000만 원 버는 것입니다. 왜냐면 저는 그만큼 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끊임없이 보여주면 되는 사업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고 좋은 차를 탔고 끊임없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보여지는 사업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까지 와서 봤더니 친구들하고요 회사에서 이렇게 좋은 여행지를 보내줍니다. 호주를 가고 얼마 전에 어디 갔다 왔죠? 마카오 갔다 오고 여기는 뭐 어디죠? 일본을 갔다 오고 여기 어디도 모르겠다. 뭐 하여간 이렇게 여행들을 계속 보내줘요. 그냥 끊임없이. 이거 업그레이드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시크릿이라는 사업을 만나기 전에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하면 정말 계획 일정 진짜 2년 전부터 잡아가지고요. 그것도 꼬일 때도 있어요. 비용은요. 제일 저렴한 걸 찾아서 어떻게든 가려고 했습니다. 어디 뭐 좋은 비행기요? 국적 기업? 아니요 이런 거 말고요. 진짜로 싼 비행기와 그냥 삼성급 호텔이면 충분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가장 좋은 국적기에 좋은 좌석에서 좋은 호텔에서 그렇게 인생이 그리고 또한 제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끊임없이 일세 수입을 누리고 있는 완벽하게 인생을
역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선택했을 때 또는 선택을 안 했을 때, 선택을 한다면 최소한 1이라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거요? 인생 여전이냐? 인생 역전이냐? 1이라는 가능성이 있는 인생 역전 선택에 저는 여러분들이 초이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 역전을 하는데 큰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말을 잘하고 인맥이 많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힘 정도예요. 한 1의 힘 정도예요. 1은 어떤 숫자예요? 굉장히 작은 숫자죠.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근데 한번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 1이라는 숫자가 다른 숫자를 만나면 전혀 다른 힘을 내게 됩니다. 저는 그 힘을 무한대, 그죠? 1 곱하기 무한대는 뭐죠? 무한대입니다. 그 무한대의 힘을요, 저는 이 탑 리더스 그룹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얼마나 좋은 그룹에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탑 리더스 그룹이 갖고 있는 힘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아, 나 정말로 부자 부모 밑에서 태어났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 3시 다 됐네요.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인생 역전할 것이냐, 인생 여전할 것이냐. 그 선택에 여러분들에게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제가 더 발로 뛰는 그런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